2라운드는 이름부터가 재밌죠. 재봉틀 팀과 그리고 200 팀입니다. 네, 다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찬성 측부터 첫 번째 토론자 임론 2분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 측 첫 번째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논거를 들어 지역인재 할당제 폐지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인재 할당제는 수도권 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키며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헌법상 평등 이념에 따라 우리나라는 출신 지역에 따른 생활 전반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신 지역에 따라 공무원 채용 비율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응시자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직을 맡을 수 있다는 공무다민권의 내용과도 합치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대원칙에 해당하는 능력주의와 상충한다는 점에서도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간의 격차를 심화시킵니다. 우리나라의 혁신도시는 지역이 아닌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주요 공공기관 다수가 광역시를 가진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등한 공공기관의 분포로 광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지방대학에만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지방 중에서도 전남대학교의 공과대학의 사례와 같이 계약학과 수준에서의 이점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 발전이 아니라 일부 대학에게만 혜택을 주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 현상을 기피하기 위해 또 다른 차별을 지방 내에 만든다는 점에서 본래의 취지와는 모순되는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연고주의의 심화 그리고 지방대학 내 학벌 카르텔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공공기관 7개가 위치해 있지만 권역 내 대학교는 2개에 불과해 2019년 신규 지역인재 채용자 100여 명 중 90%가 울산대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방인재 채용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채용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임론을 잘 들었습니다. 반대 측에서 교차조사 1분 30초 시작하십시오. 네, 반대측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이 취업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은 지방할당제 이외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방대학생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벌로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이 그런 능력주의의 목표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듣겠습니다.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은 구조적 문화적 차별로 인해 취업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찬성 측은 지방대학 학생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찬성 측이 내세운 논리라면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우대 조치들도 평등권 침해로 인해 철폐해야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소재 고등학생들이 인서울 대학 진학에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반대 측에서 임론 시작하십시오. 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론에 앞서서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할당제는 찬성 측이 주장하신 대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 단순히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방할당제를 폐지해서는 안 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대학 학생들과 명문대학 학생들은 다른 출발점을 가집니다.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연구 환경이 잘 조성된 서울 명문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은 수준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학생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명문대학 출신 학생들은 지방대학 학생들에 비해 인턴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미묘한 차이들은 계속 누적되어 스펙의 차이를 만들게 되고 학벌도 스펙도 명문대학 학생들에게 밀리는 지방대학 학생들은 사회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김세움 한국노동연구위원회의 연구에 의하면 지방대학 출신자들은 수도권 대학 출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취업 기회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둘째, 학생의 거주지 또한 수도권 대학을 가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윤형현 고수의 거주지 효과를 고려한 상위대학 진학률 결정 요인 분석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있어 불리함을 안고 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가졌다고 보는 지방 지역에서도 상위 대학 진학률이 서울에 비해 떨어짐을 보여주며 더 낮은 교육 인프라를 가진 지방의 학생들의 경우 더더욱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에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을 쏟아붓는다는 사실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 노력에만 집중해서 대학 학벌로만 학생들을 판단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고, 이러한 학생들이 쏟아부은 노력은 충분히 보답받고 있습니다. 상위 대학 진학으로 인한 양질의 교육, 그리고 각종 공모전, 대회 참여 기회의 차이, 인턴 기회 차이 등이 그러한 보답입니다. 지방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학벌 문화는 건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지방할당제가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지된다면 우리 사회 학벌 문화는 더더욱 강화될 것이고, 지방대 학생들은 재기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찬성 측이 이제 아까 나왔던 인론을 바탕으로 해서 교차조사 시작하십시오. 네, 지역 할당제의 도입을 통해 학벌로 인한 차별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새로운 차별을 도입하는 것이 부정의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취업에서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학력을 평가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1988년부터 지역 할당제가 지역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지방거점 국립대학에 진학한 지역 고교 졸업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네, 지방대학교 학생들이 취업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인 이유가 학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외의 부분도 있겠지만 학력도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에서 학력을 평가 요소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차별 없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역 고등학교를 다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다시 지역으로 포섭하는 방식을 함께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임론 시작하십시오. 네, 찬성 측 두 번째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론에서 저희 측은 지역 할당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지역 할당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지역 할당제는 지방 대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동시에 그들의 육성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충북, 광주, 전남, 경남, 전북, 울산, 강원, 제주 등 대부분의 혁신 도시에서 법정 의무 채용 비율인 24%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지역 고교 졸업생의 진학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동시에 경북대, 부산대 등의 대학교에서는 매년 500에서 600명의 자퇴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할당제의 의무 채용 비율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 인재 유출 또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할당제는 근본적으로 지방 대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충청북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충북 내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지역 인재를 거의 채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이전 공공기관은 주로 교육,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 대학의 인프라 자체가 미흡하여 지역 인재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선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따라서 채용 비율을 보장하는 것에 앞서 교육적인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 채용 비율은 교육적 인프라의 개선도, 지방대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방안도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반대 측에서 아까 임희봉님을 상대로 해서 교차조사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차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지방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방 소재 대학의 정원이 계속적으로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은 이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심화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지역 할당제가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방할당제 없이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해당 지역 사람들보다 외지인이 차지하게 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명문대 출신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부로 취업에 있어서 우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당시에는 현재에 비해서 차별이 더더욱 공정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성의 목소리가 없었는데, 현재 평등을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해서 바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가 임론하십시오. 시간이 2분입니다. 지역 할당제는 청년들에게 지방에서 거주할 실질적인 명분을 제공합니다. 저희 반대 측은 앞서 말한 논거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역 할당제의 폐지를 반대합니다. 첫째, 지역 할당제의 폐지는 지역 상권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역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매년 2만 명 정도의 비수도권 출신 학생이 수도권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이들 중 90%가량이 수도권에 정착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특히 중요한 청년들이자 인재입니다. 지역 할당제로 제공되었던 지역에 거주할 목적조차 없어지게 된다면 더 많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할당 제도의 폐지는 더 많은 지역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지역 사업의 활성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행위이며 수도권으로 학비와 주거비 등의 지역의 재원이 유출되면서 지방의 구조적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둘째, 지역 할당제는 공직 구성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합니다. 대의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지역적 비례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관료를 선발하면 해당 지역 출신의 관료가 지역 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살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로 관료를 배치하여 지역 재생이라는 공공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행정논집의 균형 인사 정책을 통한 대표성 강화가 사회적 가치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 인재 균형 인사는 지방 출신 공무원의 승진, 보직 등 인사 관리상의 차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고 공직 내 근무 환경이 지역 인재 친화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는 결과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역 할당제는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이 됨과 동시에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가 교차조사 시작하십시오. 그 공직 구성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지역 할당제에서 지역 인재의 기준을 거주 연도가 아니라 최종 학력의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강원대, 제주대 등 지방 국립 거점 대학교들에 진학하는 수도권 학생들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몇 년간의 수도권에서 거주하다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로 진학하여 지역 인재의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이 진정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데 부족함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지역 할당제를 개선해야 해 나가야 된다는 쪽으로 동의하는 거지 이 폐지에 관해서는 너무 극단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 인재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점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지역 할당제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인재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입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합니다. 좋은 수기하셨길 바라고요.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가 이제 반론 시작하십시오. 네,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의무 채용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전까지 지방할당제는 권고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찬성 측이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방 대학 그리고 지방 기관의 질 향상은 결국에 장기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현재 해결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찬성 측이 사회적 약자로 보는데 동의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아까 평등권 침해 철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건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블라인드 제도를 통해서 능력 중심 평가에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블라인드 제도만으로는 블라인드 제도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출신 학벌들 모은 데 있어서 블라인드 제도와 함께 지방할당제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지방할당제는 지방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찬성 측은 지방할당제 폐지로 인한 상황의 악화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은 바로 안마사의 자격을 두는 건데 안마사 같은 경우 시력 장애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할당제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찬성 측에서 첫 번째 토론자가 반론 시작하십시오. 우선 저희는 제도의 원래 취지인 지방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방대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방대 학생들을 사회적 약자로도 인정을 한 것이고요. 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지역인재 할당제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차별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입론에서 노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학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학벌이 아닌 능력이 채용이 기준이 되는 제도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제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역차별을 야기하는 제도 말고 기회의 평등을 적극적으로 제동하는 이러한 방식의 제도가 시행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의 조건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소재지라는 조건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라온 환경 자체의 불리함 때문에 격차가 생기는 것엔 적극적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지역인재의 기준이 대학 소재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지방 소재의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그의 환경이 수도권보다 매우 열악하다는 점은 설득력이 부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설정해 놓은 지역인재 기준 자체에서의 모순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까 최근 몇 년간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진학한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는 지역 인재 육성의 기능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지역 인재 육성 혹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반대 측에서 결론 시작하십시오. 우선 반론부터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자퇴생의 발생 그리고 고교 졸업생의 지속적인 하락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제도가 폐지됐을 때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부터 의무화되면서 퍼센테이지가 지켜지고 있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회적 약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아온 바로는 신체적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정의가 되는데요. 조건 또한 식별 가능성, 영향력의 유무, 차별적 대우, 집단 내 연대의식으로 충분히 조건에 부합하고 다른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 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을 취지를 갖고 지방 할당제를 도입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이러한 노력은 지역 할당제를 통해 계속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첫째, 지역의 취업 준비생들이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 둘째, 수도권 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 진학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점. 셋째, 지역 상권이 회생 불가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점. 넷째, 그리고 공직 구성의 지역 대표성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폐지가 아닌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찬성 측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반론이자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2018년부터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채용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입론에서 제시한 자료는 2019년에 의무 채용 비율 달성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화된 뒤에도 의무 채용 비율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론에서 학벌로 판단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해주셨는데, 지역 할당제 역시 학벌을 기준으로 특정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과하는 제도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대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해주셨는데, 물론 저희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의 교육 격차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대학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구조적인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찬성 측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지방에 부족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별을 막기 위해 차별을 법으로 제정해서는 안 되며, 지역 할당제는 결론적으로 지방대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지도 못했고 지역 인재 유출을 막지도 못했으며, 찬성 측이 교차 질의에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지역 인재는 기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지역 할당제의 유지가 심화적인 다른 부작용들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 할당제 폐지에 찬성하는 바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팀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드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할당제가 내세우는 표면적인 목표는 지역 균형 발전이니까 그 지역 균형 발전이란 가치보다 공정성의 가치, 능력주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찬성 측이 얼마나 잘 논증해 내느냐, 반대 측은 얼마나 잘 방어하고, 이게 이 토론 논제에 대한 틀이라고 할 텐데, 그렇다면 찬성 측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공정성이 더 우월한 가치라는 거를 증명을 하든가 생각보다 지역 균형 발전에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끄고 가야 되는데 그 권재영님이랑 이미봉님이 제시했던 논거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논거 자체만 보면은 네 팀 중에 제일 훌륭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내용보다도 생각보다 토론 투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박또박 말해야 한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해야지 상대방이 알아듣겠다라는 거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고생 많으셨고 제가 쓴소리 한 것도 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축하합니다. 그 반대 측은 지방 할당제가 정당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취지 자체가 너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찬성 측은 정의에는 부합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지 않냐 약간 이렇게 이상과 현실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준비해온 근거를 그냥 펼친다. 그러니까 주고받는다라는 느낌이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하셨고 토론 자체가 되게 재밌었는데 이런 느낌을 약간 받아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찬성은 그 반대 교차조사가 너무 정해진 대본에 따라 진행된 느낌이 있었다. 또한 질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청중 입장에서는 질문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교차조사에서 지방 학생들의 정원이 지속적으로 미달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고 반대 측에서는 할당제 도입 이후에도 지방 학생들의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상을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시했으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각자 좀 제가 좋았던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창원님이 교차조사 때 막 동의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 동의하셨는데 또는 동의 안 하셨는데 그거는 이러이래서 맞지 않다 하고 반박해서 끌고 간 점이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희봉님은 결론에서 잘못된 정보를 짚고 넘어간 게 일단 상대방의 말을 경청했다는 증거기도 하고 상당히 유리한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모두 다 승자입니다. 모두 다 승자고 서로를 응원해 주도록 합시다. 네, 오늘 이 경기 승자는 200팀이 승리를 했습니다.